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이경신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화소 중형 카메라에 대한 판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화소가 낮았습니다. 그러다가 800만 화소, 1600만 화소, 2400만 화소 점점점 화소가 올라가게 되죠. 지금은 일반적인 풀프레임 카메라가 6000만, 6100만 화소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5000만 화소대 카메라들, 각 브랜드들의 밀고 있는 그런 카메라들이 거의 5천만 화소대 포진이 되어 있죠. 5천만에서 6천만 화소 정도. 근데 뭐 막연하게 중형 카메라에 1억 화소라는 거에 꽂혀서 무조건 고화소 카메라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얘기를 꺼내게 된 게 오전에 촬영 문의가 들어왔었어요. 촬영 문의가 들어왔었는데 물론 걱정이 돼서 이렇게 문의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뭐 촬영을 맡겼더니 1억 화소가 아닌 6천만 화소짜리 카메라를 찍었더니 선명도가 떨어져서 별로더라. 그래서 나한테 문의를 하면서 혹시 1억 화소짜리 카메라를 갖고 있느냐가 먼저 선제 조건이었어요. 당연히 제가 1억 화소짜리 카메라가 있지만은 선명도가 떨어지는 거는 사실은 화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화소로 촬영을 해 주시길 원하더라고요. 사실 선명하게 찍히는 데는 카메라 바디의 문제보다는 렌즈의 문제가 더 클 수 있죠. 렌즈와 조명이 우선이 돼야 된다 보는데, 그래서 사실 아주 비싼 카메라 바디로 촬영한다 하더라도 선회도가 떨어지는 렌즈를 쓴다면은 선명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고화소를 쓰면은 사진이 무조건 쨍해지고 굉장히 선명한 사진을 찍을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과연 고화소를 쓰면 사진이 선명할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볼게요. 1억 화소 카메라에 그냥 평범한 렌즈, 그리고 6천만 화소 카메라에 아주 고사양의 렌즈를 장착을 했을 때, 이 상황에서는 6천만 화소짜리 카메라가 훨씬 더 선명한 사진을 뽑아낼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카메라가 기록할 수 있는 어떤 정보량은 센서도 있겠지만은 그 렌즈의 해상력에 의해서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소가 올라가면서 그 화소에 대응할 수 있는 렌즈도 같이 개발을 하는 현실이 있죠. 그걸 무시하고 정말 좋은 바디를 갖고 있는데 그 바디를 따라가지 못한 렌즈를 사용했을 때는 그 카메라 바디에 상응하지 못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고화소 카메라를 쓰면은 아주 작은 흔들림에도 그 흔들려 보이는 현상이 보일 수밖에 없겠죠. 사실 2,400만 화소에서 안 보이던 그런 흔들림이 1억 화소는 눈에 띄게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초점, 포커스에서도 1억 화소는 포커스가 조금만 틀어져도 바로 티가 납니다. 그래서 6천만 화소나 2,400만 화소, 3,300만 화소 그런 카메라들에 비해서 훨씬 더 AF의 정확도가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포커스를 잡는 그런 스킬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너무 선명하게 찍기 위해서 조리개를 끝까지 조여버리면 회절 현상이 생기게 되죠. 사실 f5.6에서 f8.4가 굉장히 좋은 화질을 보여주는 그런 구간대죠. 근데 f11이 넘어가는 순간 화질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f22 그렇게 하면 회절 현상이 나서 화질이 조금 눈에 보이게 회절 현상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회절 현상은 사실 풀프레임 카메라들보다 중형에서 사용하는 1억 화소일 경우에 그 회절이 더 눈에 띄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왜 고화소의 카메라, 그런 1억 화소를 선호할까? 왜일까요? 조건이 완벽할 때 그 1억 화소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삼각대를 사용하고 굉장히 거기에 어울리는 고급 렌즈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포커스를 정확히 하고 아주 낮은 ISO 그리고 최적의 조리개 수치를 적용했을 때 그 최적의 화질을 뽑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즘 소비되는 그 모니터, 이런 모니터나 SNS나 A4 사이즈 이런 것보다는 아주 초대형이나 1m 이상 대형이라 한다거나 광고 사진이나 그리고 또 찍어서 거기서 크롭을 해서 활용할 때는 분명히 1억 화소가 굉장히 많은 이득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정도 용도라면은 사실 크게 1억 화소는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오히려 불편할 수가 있죠. 컴퓨터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요. 그런데 굉장히 버벅거리게 되죠. 굉장히 고성능 컴퓨터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버벅거리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주 안부의 개조나 명부의 개조를 요구하는 그런 촬영이 아닐 경우에는 일반적인 풀프레임 카메라로 촬영을 더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또 나는 인화를 하거나 액자로 크게 뽑아서 걸고 싶어. 그래서 나는 고화소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사실 니콘의 Z8이나 A7R5나 그런 정도의 4,500만 화소에서
5, 6천만 화소 정도의 카메라만 하더라도 충분히 크게 인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2400만 화소로도 사실은 뭐 30인치 정도는 충분히 인화가 가능합니다. 뽑아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너무 화소가 모자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무 고화소에 대한 그런 부러움은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전시를 하다 보면은 뭐 2400만에서 4500만 화소 정도로도 충분히 1m 이상으로 인화가 가능합니다. 저도 예전에 전시를 할 때 1.5m 정도였을 거예요. 그 정도의 크기였는데 그거조차도 4500만 화소 카메라로 촬영을 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크게 선명하게 잘 프린트가 됐습니다. 아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 뒤에 보이는 저 액자 같은 경우도 크죠? 이게 1m짜리인데 저 사진조차도 3000만 화소 언저리, 2400만에 3000만 화소, 굉장히 그 저가 기종으로 촬영했던 사진인데 저렇게 크게 인화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용도가 뭐냐? 난 정적인 사진을 찍고 뭐 광고나 인쇄물 위주로 촬영한다 그러면은 1억 화소의 고화소 중형 바디가 어울릴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사실 조금 더 기동력이 있고 내가 빨리빨리 포커스 잡고 앵글 잡고 촬영을 많이 한다. 그렇다면 풀프레임 아니면은 크롭 바디에 거기에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렌즈들 정도가 훨씬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턱대고 너무 고화소의 바디, 그래서 중형 카메라를 맹목적으로 좀 좋아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나의 용도에 맞게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화소, 뭐 중형 카메라에 대한 어떤 판타지를 갖기보다는 조금 더 사진 속의 이야기, 그리고 내 생각을 집어넣고 촬영을 해서 그거를 실제로 프린트를 해보시는 그런 작업을 해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뽑아보시면은 생각보다 내가 찍었던 사진들이 꽤나 괜찮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컴퓨터 안에 있거나 뭐 스마트폰 안에 뭐 타블렛 안에 있는 사진들은 사진이 아니라 파일이겠죠. 그 파일을 실질적으로 프린트해서 사진으로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경험해 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사진도 뽑아보고 출력을 해본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여행을 가신다 그러면은 여행 갔다 와서 책자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사진책, 뭐 포토북이라고 검색하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사이트들이 많으니까 비용도 생각보다 저렴하더라고요. 그런 데서 한번 검색해서 책 하나 한 권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도 여행 다니면 항상 책을 만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보시면은 지금의 조금 지루한 사진 생활이 조금 더 재밌고 만족스러운 사진 생활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횡설수설 주질주질 떠들었지만은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죠.